지금부터 2020년 3월 6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천지 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또 간곡한 호소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천지 교회에서 대구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 10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이 해야 될 일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기간을 5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단검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 대책에 커다란 혼란이 조성되고 있고, 이는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교인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경고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적극 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 많은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게 될 생활치료센터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입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검체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신속히 진단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은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방역대책 협조 문제는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다음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3월 6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67명이 증가한 총 4,693명입니다. 확진 환자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자 4,693명 중 1,760명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638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현재 2,249명이 입원 대기 중이며 오늘 중 국군 대구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영주 적십자병원 등에 170명을 입원하고 대구은행 연수원, 천안우정공무원 교육원에 340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총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인원은 입원 및 입소하는 인원은 514명입니다. 퇴원 및 환자 사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6명의 환자가 퇴원하고 3명의 환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현재까지 18명의 환자가 완치되었고 28명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이신 김신우 교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보건소와 병원에서 실시한 전체 검체 건수는 6,206건입니다. 이 중 698건이 검사 완료되어서 결과를 통보받았고 3,508건은 민간 수탁기관에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3월 6일 0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진단검사는 총 31,392건으로 일반 시민들께서 받은 검사는 22,246건, 전체의 70.9%이며 신천지 교인이 받은 검사는 9,146건으로 전체의 29.1%입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은 프로그램상으로는 1,76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사를 받았으나 구군보건소 시스템상의 입력과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상의 반영에 시차가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남은 검사 대상자는 적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자가격리 연장을 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다시 2차 자가격리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전 중에 자가격리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진단검사를 받고도 아직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교인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기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다만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음성으로 나오는 즉시 자가격리 해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는 현재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6개 구군 보건소 7개소에서 1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보호자 동승은 불가합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시고 보호자와 동승하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1인 운전자에 한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께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유념하시고 7개소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진단검사장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오실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고 오셔야 혼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이던 환자 57명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 한티 피정의집에 입소하여 의료진 13명과 대구시 국방부 등 8개 기관 32명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치료 중이던 1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농협경주교육원 및 삼성 영덕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의 치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대구시에서 관리 중인 신천지 교인 1,914명 중 90%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 3,6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제 진단검사 결과 나온 신천지 교인 883명 중 2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2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천지 교인들은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3,617명 중 남성은 1,170명으로 32.3%이고 여성은 2,447명으로 67.7%로 여성이 2배 이상 많으며 20대가 1,376명으로 38%, 50대가 66.3%로 18.3%, 40대가 496명으로 13.7%의 순으로 20대와 40대, 5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 돌봄과 관련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유아 및 아동 돌봄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시설과 관련된 확진자는 25명이며 격리자는 91명입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 가족이 없는 아동을 위해 숙박이 가능한 4개소에 최대 90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긴급 보호시설을 마련하였고 3월 5일 부모와 외조모가 확진 판정을 받은 21개월 유아 1명이 입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이 어려운 아동들과 관련해서는 이 시설을 이용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휴원에 따라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각 시설마다 당번 교사를 배치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 935명, 지역 아동센터 2,577명에 대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온정을 보내주셨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온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 대구시장으로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2월 29일에는 하루 동안 741명의 확진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공포와 두려움이 대구를 휘감았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점차 확보되고 어제부터 확진 사례도 300명대로 줄어들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전문가들 그룹에서 고무적인 조짐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밤잠을 설치면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따뜻한 마음을 담아 온정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병상을 내주며 연대하고 있는 전국의 시도와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구 공동체를 지키려는 대구 시민 여러분의 성숙하고 자기 희생적인 시민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아직도 25% 정도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에서도 9.6%의 확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는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확진자들을 조속히 찾아 격리 조치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원 조치하는 대응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역은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분간 모임과 집회를 계속해서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해 대구시장으로서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 종교활동과 문화활동 등 일체의 집회를 삼가해 주실 것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소에 함께해 주고 계시는 종교단체들과 시민사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지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함께 손을 맞잡고 싸워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구는 반드시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치고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김신우 단장님께서 추가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타깝게 3분의 사망자가 어제 계셨습니다. 첫 번째 대구에서 26번째 환자는 남자 만 77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계셨고 3월 1일 발열을 느끼셨고 3월 3일 저녁부터 호흡곤란이 동반되었습니다. 3월 4일 날 구급차를 통해서 파티마 병원에 새벽 1시에 도착하셨습니다. 3월 4일 낮은 산소 농도로 산소 치료를 시작하고 약을 투여하였고 19시 3월 4일 날 파티마 병원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3월 5일 날 응급실에서 7시 34분경에 사망하셨습니다. 빠른 경과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을 빨리 할 의도를 못 가지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는데 거절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다. 고령의 77세 남자셨습니다. 대구의 27번째 환자분은 만 67세 환자분이십니다. 확진은 2월 27일입니다. 증상의 시작은 2월 10일부터 호흡곤란이 왔다 갔다 했는데 기존의 당뇨병, 간세포 암종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만성신질환, 투석은 아니지만 만성신질환, 심근경색도 2011년에 받으셨던 기저질환이 많으셨던 환자입니다. 2월 27일 날경 경북대학교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5일 어제까지 산소 치료라든지 마스크 등을 했는데 기저질환이 워낙 많으셔서 심폐소생술을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 중에 3월 5일 날 13시 24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기저질환이 많으셔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나이는 67세지만 하신 것 같습니다. 28번째 환자, 대구에서 28번째 환자는 만 66세 남자십니다. 기저질환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2월 24일 새벽부터 발열, 근육통, 두통이 있었고 2월 28일 날 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2일 날 대구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대구의료원에 입원하여서 산소 치료,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쓰고 있는 칼레트라 치료 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등 점점 나빠져서 전원을 3월 5일 날 대구 동산병원에 이송하던 중에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16시 사망 선고를 하게 되셨습니다. 치료 중에도 점점 나빠지는 중에 전원 중에서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인공호흡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3월 6일 날 현재 대구의 3차 의료기관들과 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등을 합쳐서 경북대병원에 7, 영남대병원에 8, 계명대학교 병원에 5, 대구가톨릭 5 등 총 29명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0.66% 정도의 사망률이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좀 비교적 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선진화되어 있지만 고령과 기저질환자들을 많이 의료를 통해서 살리는 상황이어서 뭐 우리나라는 선진 시스템이니까 낫겠다라고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위험한 환자들도 또한 많다 이렇게 고령 사회에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더 말씀드릴 것은 의사회에서 대구시 의사회에서 약 150분 정도의 의사들이 이렇게 그 환자 자가 격리 중이신 분들 지금 해오고 있는데 우리 점수 체계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 총 2,411명에 대해서 현재는 하고 계시고 계속 바뀝니다. 증상이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어제는 107명이라고 했는데 어제 3월 5일 7시 기준으로 159명이 병원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어제 분은 105명이시고 자가에 53명이 아직 계십니다. 이를 병원들을 점점 늘려가면서 이런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KBS의 최고민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그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105명, 그 53명 요리조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지금 매일 나오는 신규 확진 환자들 가운데서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 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 하나하나 비율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정보가 좀 부족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05명이 됐다가 새로 진단되는 사람들이 있다가 또 새로 전화했을 때 점수 체계가 왔다 갔다 더 나빠지기도 하고 뭐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어제 3월 5일 7시 기준으로 157명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했고 병원 입원 조치가 된 사람은 105명입니다. 아직 자가에 있으신 분이 53명, 증상이 좀 개선되었는지 시설에 1명 계십니다. 그래서 159명은 105명이 입원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집에 계신 분이 53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숫자가 159명 중에 병원이 105, 자가가 53, 시설이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자가 격리 대기 중인 사람 2,0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입원이 필요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이 159명 정도. 예. 네. 그리고 그 조치했는 거는 있었고 분류는 그렇게 했다는 거고 조치를 했는 게 105명이고 시설에 있는 분 자가는 53 남았는데 또 오늘 발생하고 또 질문했을 때 컨디션이 또 바뀌어서 입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레포트가 나오면 그것도 합치고 그렇게 됩니다. 예.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사망자가 대구에서 다소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망자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증 환자를 선별해내는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사망자가 많은 원인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중증 환자를 빨리 선별해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병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많은 원인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사망자는 3.4% 정도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란이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다라기보다는 첫째는 또 환자의 비율상 이렇게 대부분은 기저질환 70대 이상, 뭐 50세부터 조금씩 올라가지만 70대 이상, 80대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좋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고령자도 많고 많은 약을 드시면서 생존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찾아내서 빨리 입원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다리다가 사망했다라는 분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셨지만 오늘처럼 병의 경과에서 12시간, 24시간 만에 확 나빠지는 분들이 존재하십니다. 검사도 못 해보고 와서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고산소 치료를 했는데 진단이 그날 나는 사람들 이런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노인이나 취약한 사람들은 급격하게 심지어 젊으신 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사이토카인 폭풍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드물게 그러나 그런 분들이 30대 40대 발생을 하는 것은 사스나 메르스 때도 있어 왔던 거고 해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부분이 없을 거다라고 너무 안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빠른 진단이 또한 필요한데 빠른 진단을 위해서는 지금 수탁 검사에 의뢰하는 것 외에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좀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의 우선권을 배정하는 것 해야 되고요. 빠른 입원을 위해서는 지금 계속 입원을 시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사들이 평가를 하고 다시 평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중환자를 호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서 오늘 경북대학교 병원이 5개의 중환자실이 열립니다. 또 칠곡경북대학교 병원도 5개의 중환자실이 열립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도 7개의 중환자실이 오늘 열린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환자실에 대기하고 있고 겨우 산소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방 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80%는 그냥 대증적인 요법으로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입원이 필요한 20%, 또 중증 환자 5%,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2.7%에서 3% 정도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는 것은 산소 치료, 투석 등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특별한 치료약이 없더라도 살리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인데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이 중증 음압 병상을 각 병원들은 나름 열심히 공사하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동형 음압기라든지 여러 소요품도 엄청 드는데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서 많이 공급은 받고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 입원 그리고 중증 환자 확보가 현재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연합뉴스 김선영입니다. 2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망자 현재 부검 없이 바로 화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관이 아닌 CT로 확인했을 때 폐 손상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교회 100억 원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회가 기부한 20억 원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CT는 찍지 않습니다. CT를 찍기 위해서는 이동과 CT실이 노출되는 부담, 또 이동 통로에서 환자들과 마주치는 부담 등이 있어서 CT를 찍지 않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CT들이 나오는 것은 할 수 없이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CT를 찍었더니만 폐렴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확진에 도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고 꼭 해야 되면은 음압 카트에 실어서 CT실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트레이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셨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옮기는 그런 과정들이 노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CT는 찍지 않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증상이 일반 엑스레이는 잘 안 나오지만 CT 찍으면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비율상 지금 제가 정보를 좀 확인하고 말씀 나중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시고 제가 한번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게요. 김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들 다 마치고.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24분 경대병원에서 숨진 대구의 27번째 사망자 네.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인실 내에 격리된 상황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음성이었다가 이제 1인실로 격리된 후에 이제 다시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는데 1인실 내에 격리 상태인데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혹시 감염이 되지 않았는지 병원 내 감염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음성 판정 뒤에 재검을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렇다면 처음에 진단검사 키트가 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두 번의 검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두 번 모두 연공으로 상기도 쪽을 채취하는 방법을 했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상기도 쪽, 두 번째는 객담을 했는 건지,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음성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이분처럼 음성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냥 음성으로 해서 그냥 해제, 신천지 신도처럼 해제가 되고 있는데,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계속 음성으로 분류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재검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심하는 환자들은 한번 검사를 해서 음성이다, 이런 폐렴이 있는데 음성이다라고 하면은 흡인성 폐렴도 있고 세균성 폐렴도 있고 다양한 폐렴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한 번 하고 음성이면은 24시간 뒤에 또 한 번 하고 음성이면은 이 사람은 코로나 폐렴이 아니다라고 판정합니다. 방법은 리얼타임 PCR이라고 해서 표준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뭐 간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레벨 3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 증폭 검사의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99%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번 음성이다가 양성으로 바뀌는 사람은 바이러스 양이 검출 이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검출에 양성이 될 만큼 나와서 음성이다가 양성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심된다 싶으면은 2번, 의심된다 어떤 경우는 3번, 4번씩도 하게 됩니다. 검체는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코입니다. 그래서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은 다 코 안으로 깊게 면봉을 넣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을 쓰고 가장 검출률이 높습니다. 조 의원님은 병원 감염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다른 청도 대남병원에서 전원 오신 분이 응급실에 계셨고, 이분도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인해서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오셔서 돌아가신 분의 노출, 우리가 경대병원이 응급실을 닫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닫은 적이 있는데 그때 노출을 의심합니다.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딱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호자하고도 다 이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이상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예, 제가 지금 3명 보고 외에는 정보가 아직 없어서 알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V조선 신유망 기자입니다. 어제도 이제 마스크나 방호복 부족 문제 질문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신문이나 여러 보도에서도 레벨 D 방호복이 부족해서 이틀씩 입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 PAPR 장비가 좀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보도된 게 있었는데요. 이 마스크라든지 방호복 등 이런 의료 장비, 그런 것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루 이틀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뭐 컴플레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많은 물품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또 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중수본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필요를 소통하는 시청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바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대구 동산병원 같은 데서는 바로 하고 뭐 파티마 병원에서 시청을 통해서 하고 하는 등의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에서도 이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그 중안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중안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음압기를 큰 통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중환자 5명에서 7명을 보려면 그 이동형 음압기를 한 5개씩 이렇게 달면서 그 통된 방을 음압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보급이나 이런 것들 계속 요청을 하지만 좀 더 필요하다. 우리가 중환을 봐내는 게 목숨을 건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급은 빠듯하지만 계속 요청하고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60대, 70대 어른들 희생자들 보면 저희 세대로 봐서는 아버님 세대고 저희보다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인데 대구로 봐서는 이분들 희생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화장장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 레벨 D 누워보기 없으면 그 마지막 그 화장 과정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지금 병원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약에 70대 그 부모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족들하고 바로 분리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못 보는 거죠. 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확진이 나거나 그러면 가족들 그 이상 다시 볼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행성 감염병이 유행할 때 메르스도 그렇고 지금의 상황도 그렇고 환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바디백이라고 사체를 담는 백이 있습니다. 백에 이렇게 담게 되고 병동에서 담게 되고 그게 영안실까지 전달이 됩니다. 영안실에 전달이 되면은 가족들이 발인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날이나 그 다음 날 화장장에 시간을 예약을 시청 담당자에게 시청 담당자가 연락 오기도 하고 또 장례식 이런 분이 왔으니까 사망 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언제 화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하면 그때 자가격리가 아닌 상태의 가족들밖에 못 오시죠. 너무너무 우리가 인생에서 장례라는 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도 별로 없이 조문객도 당연히 없고 그냥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화장하게 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환자 상태에 관한 질문은 정도로 마치고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신천지에서 기부했다고 하는 120억 중에 20억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전국 단위로 낸 거고요. 아마 그 부분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낸 100억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거부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국일보 김지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천지 신자들이 이제 입소나 진단 검사를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문성병원 문제가 좀 나왔는데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이제 병원을 좀 운영했다. 그리고 자가격리 의료진에게 무급 휴가를 강요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성병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문성병원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병원을 이렇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역학조사관들이
투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신천지 이 교인들 중에 저희가 1차로 이 5일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3월 2일 날 하고 이제 오늘이 5일이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정부의 방침과 대구시의 방침이 충돌한다고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하시던데요. 충돌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대구시의 신천지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방침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문제와 진단검사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전수검사를 진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단검사를 해보니까 초기에는 확증률이 무증상자에서도 72%씩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유증상자들은 다 이미 진단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87%가 환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조사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다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확진율이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신천지 교인들이 다 확진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구는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은 고위험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해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14일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될 때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그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부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정부 지침하고 대구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인 상황하고 대구는 굉장히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서의 맞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하고 이견이 있거나 방침이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 날 5일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음성이 안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1차 연장을 했고 오늘이 그게 도래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아주 대규모는 아직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어제 계속해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했지만은 전화를 고의적인지 모르지만은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검사 받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소 문제, 생활치료센터 입소 문제와 관련해서 생활치료센터로 강제로 저희들이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으로 가게 됩니다. 환자 리스트를 놓고 경증 환자들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전화를 계속합니다. 여기에 오늘 가시겠습니까? 가셔야 합니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나는 1인실이 아니면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천안공무원 교육원도 시설이 좋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2인실로 되어 있습니다. 300실입니다. 2인으로 가면 600명이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6명밖에 못 보냅니다. 2명방을 쓰겠다고 한 사람이 6밖에 없습니다. 그 12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6개 방밖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혼자
2인실이면 안 가겠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고 비워둘 수가 없어서 어제 저녁 늦게 1인실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1인실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306명을 이렇게 정해서 오늘 지금 이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자기는 자가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자가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앞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어렵게 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시민들, 시도민들께서 또 많이 인내하시면서 하고 있고, 거기에는 많은 인력들이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피눈물 나게 고생을 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에 걸린 것이 그 당사자의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많은 분들이 밤잠 안 자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 생각하면은, 아니 2인실에 못 들어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더 이상 아무리 확보하더라도 지금 집에 자가에서 대기하는 분들을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신천지 교인들은 이렇게 저의 간절한 호소나 정부의 경고보다도 신천지 교회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교회의 지침을 더 잘 따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교회에 정말 경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절한 호소이기도 한,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줄 것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대구신문의 김종현 기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퇴치에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31명 확진자를 감염시킨 신천지의 연결고리가 밝혀졌는지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2월 7일 발병 이전에 접촉자가 격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전파가 우려되는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3일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을 발동 요구를 하셨는데 다음날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제 모 언론에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했다면 이 건이 탈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긴급 명령권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때 상황을 보면은 지금도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환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병원을 못 구해서 환자들이 집에서 입원 대기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대구시장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절박하고, 그러나 대구시의 힘만으로는 병상을 구할 수 없고 의료 인력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긴급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정부 부처나에서 열심히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데 대구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정부가 잘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아무리 절박했어도 법적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된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는
우리 중대본 회의에 제가 대구시 상황을 보고하기 이전에 정말 이렇게 절박한 심정들 대구시장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긴급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라도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들은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호소할 것은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혹시 저의 호소가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협력관계에 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비출 수 있는 여지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부분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대구시가 추적할 영역은 아니고요. 지금 질본 전체가 아마 중요하게 역학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결고리가 어디냐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은 과연 31번 환자가 대구의 최초의 환자인지 이미 그 전에 환자가 있어서 31번 환자와 같은 다수의 환자들이 동시에 지역사회 감염 차원에서 확산됐는지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질본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제 영역과 능력을 벗어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울경제 손성남 기자입니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진 다음에 자가격리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 가족들 간에 감염되는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집에서 이제 한 2명 정도 감염자가 나와버리면은 이 좁은 집에서 사실상 효과적으로 자가격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고 근데 추가 좀 감염자를 줄이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돼야 될 것 같은데 2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사람들을 또 우선적으로 이 생활격리시설에 투영하는 입소하는 이런 방안하고 또 일주일 이상 이렇게 장기간 자가 대기 중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우선적으로 나이가 좀 젊더라도 입소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혹시 한 집안에서 2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혹시 비율이 지금 나와 있으면 통계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조금 전에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이 생활치료시설 입소를 먼저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 주소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2인 1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오래되어서 가족들과 같이 있다면 가족 감염이 우려되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먼저 생활치료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입원 대기를 자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한 단계 더 방역 대책 부분들에 추가되는 것이 이제는 집에 있는 자가 격리자들, 의심 환자들에 대한 관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확진 환자로 입원 대기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가 더 중요해서 모든 인력 부분들을 그 관리 체계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금 콜센터를 통해서 자가 격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인실이라도 괜찮은지 이렇게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세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베스
김동훈 기자입니다. 아까 제 2인실이라서 입소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아까 신천지 교인들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요청하고 경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좀 신천지 교인들 그들만의 좀 뭔가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전체 환자들의 높은 비율이 신천지 교인들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는 분들도 신천지 교인들이 절대 다수고요. 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신천지 교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지 않은 신천지 교인들이 1777명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은 통계는 더 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를 거부했던 절대 다수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마이스 조정기자입니다. 신천지에서 지금 협조를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구시에서도 행정조사를 발동을 해서 직접 조사에 나서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조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은 지금 이미 1월 18일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시설 다 폐쇄했습니다. 엄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새로 된 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시설 안까지 들어가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한 분이 계신 곳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하고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명령이란 게 그렇게 실효적인 게 없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 했고 또 선제적으로 명단도 확보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신천지 신도 자가격리 관련해서 중대본에서 대구 특수 상황을 감안을 해서 대구는 조금 예외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계획을 해도 되는 걸까요? 대구는 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